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튜버 중에 언더73이라는 게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자들이 말도 안 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나 장동혁 대표나 완전히 인신 모욕 이런 당내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제2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다. 당원 게시판 사건 뭐냐? 한동훈이나 부인 진은정, 그 다음에 진행구, 장인, 장모, 부모, 자식까지 아이디를 몇 개입니까? 한 8개 되나? 8개? 이래가지고 도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분탕질 치는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인데, 박민영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미 당원 게시판의 범인이 드러났답니다. 미국의 IP나 우리 강남에 이미 사장에게 조사 끝났대요. 하나하나 범인이 금방 1분이면 밝히지. 그렇잖아요. 이게 은폐한다고 은폐가 됩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인데, 한동훈. 근데 언더73 이자들이 거의 제2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자기들이 유튜브라고 하면서 이재명이나 정청래나 저쪽을 욕 안 하고요. 계속 당내 총질하는 사람들, 이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총구를요, 밖으로 쏘지 않고 안으로 쏘는 놈은요, 바로 적결 처형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하는데 총구를 밖으로 쏴야 되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쏴야 되는데, 자기 쪽으로 총을 막 쏘면요, 그러게 빨리 사살시키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피해가 크잖아. 뒤에서 총 쏘면 빨리 사살시키게 된다고.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 이 자들이 이재명이나 정청래는 한 번도 비판 안 해. 그냥 장동혁, 윤석열, 한덕수 우리 쪽만 총을 쏘는 이런 내부 분란, 분탕 세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장동혁 대표 철저하게 감사해서 이런 쓰레기 정치인들 좀 치우자고. 내부 분탕질한 사람 도려낸다면서 한번 가서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튜버 가서 한번 보라고요.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자기 언더73이 뭐냐? 언더73에게 한동훈 나이가 73년생인지 검증은 워낙에 거짓말쟁이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적상은 한동훈이 73년으로 돼 있거든. 호적상 73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동훈보다 어린 애들, 젊은 애들 모여가지고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래서 언더73, 한동훈의 나이가 73년생이니까 그 아래 사람들,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유튜브 가봤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엄청 오래 만들었더만, 개설한 거는 2012년인데요. 와, 개설한 거는 그래 오래된 언더73이 만들어진 게 2012년대에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정보를 봤더니. 근데 진짜 본격한 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돼도 그래도 꽤 됐는데, 얼마나 호응을 못 받으면 이게 구독자가 45,000명이야. 야, 참 이게 부끄럽다. 한동훈 이름 팔아가기 젊은 지구당 그래도 당협위원장 몇 명이 쭉 모이고 하면서, 그래 지금 이게 얼마였냐? 그래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본 것도. 근데 지금 45,000원, 이게 민심입니다. 제가 진짜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멜콩 몇 달 만에 30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일이 서정TV로 제가 옮겨오면서, 서정TV 지금 이게 1년 반 됐거든요. 거의 본격인 게 1년 반. 근데 지금 구독자 그래도 69만 2천이잖아요. 69만 2천. 제 혼자 하거든요. 초대 손님 거의 없잖아. 특별할 때 좀 선거했을 때 몇 명 불렀고요. 그런데도 그런데 이 한동훈 밑에 젊은 청년 당협위원장들이 하면서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지면, 지금도 45,000 부끄러워했는데, 이 말은 제가 숫자가 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민심과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반성해야지. 그런 식으로 정치에서 배지 달겠나? 솔직히 진짜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 쭉 사람이 없잖아요.
조회수도 그래. 이제까지 총 조회수가 450만이에요. 제가 다 유튜브 검색해 봤어요. 450만에. 야, 성창경 잘 나갈 때 하루 조회수네. 지금 우리 우파 쪽에 조회수만 보면 성창경 선배가 1등이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유튜브 뭐 MBC, JTBC하고 합쳐도 한 5, 6등 정도에서 8등까지 인기 순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그 조회수는 제일 많아요. 성창경. 그 다음에 뭐 배성이, 저 펜앤마이크 이런 게 비슷하고요. 이익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한참 가는데 한동훈에게 거의 다 전멸일 겁니다. 어벤져스 전략에도 순위가 80위, 뭐 90위 한참 밑이고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녹아 그렇게 내부 총질하니까 그 조회수가 너나 450만이 뭐냐 이게 저 같은 게 하루에도 200만에도 해보고요. 제가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젊은 정치인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당신과 이걸 지적합니다. 그럼 이게 이자들이 뭘 했냐? 누가 주로 하느냐면요. 주로 한 게 박상수 변호사 아시죠? 박상수. 그 다음에 그 세종시 그 갑에 제가 얼마나 많이 밀어줬나. 류재화 변호사. 류재화. 류재화. 그 다음에 그 노원의 김준호 변호사. 좀 이게 셋 다 변호사네. 김준호. 그 다음에 그 사회 보는 작가 신성민. 이룰 성자. 신성민. 뭐 사회도 보고 이 네 명이 아마 주도하고 있는 이런 게 유튜브 같습니다. 박상수는 이제 뭐 어벤져스도 나오고 대변인 좀 하면서 이게 방송에도 몇 번 나와가지고 대충 이게 누군지 알 거예요. 박상수는 이제 그 인천 서구갑인데 지금은 위원장직을 그만둔 것 같아요. 사퇴를 했다. 그 다음에 그 총선 때 패배하고 79년생이니까 언더 73이니까 뭐 아주 어린 것도 아니죠. 뭐 아주 어린 것도 79년생이에요. 원래 이제 그 서울법대 제 후배입니다. 근데 그 한동훈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동훈도 후배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로스쿨 넣었을 거예요. 고대 로스쿨.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스쿨 2기입니다. 제가 로스쿨 1기까지 교수를 했기 때문에 박상수가 로스쿨 2기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 정치권에 그 한동훈이가 끌어들였는지 뭐 그때 좀 말이 많았죠. 구자룡 변호사가 비대위원 할 때. 뭐 그건 이게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구자룡 변호사인데 별로 안 좋은 이야기니까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이야기만 그건 이게 인터넷 치보면 여러 가지 뭐 박상수 치면 노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하여튼 이거 언더 73 지금 현재 그 코너도 맡아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류재화. 여기는 이게 제가요.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이게 좀 뭐 외모도 이게 괜찮고 이게 좀 변호사 일해서 그때 이거 세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류재화가 이제 그때 민주당 후보가 이영선인가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등록하고 나서 이게 재산 신고 잘못해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민주당 후보가 없었어요. 민주당 후보가 이게 바꾸고 나니까 낙마해버린 거예요. 재산 허위 신고하고 말이 많았잖아요. 막 집이 막 몇십 채 오버렸잖아요. 그때 기억날 거예요. 그래가 이게 그때 새로운 미래에 누구? 김종민. 지금 이게 아마 배신 때리가 나갔을 거예요. 민주당으로 갔죠. 김종민 맞죠? 김종민. 그때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에.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없었다고. 그 다음에 김종민이가 눈치채고 빨리 이리 온 거야. 세종시로. 원래 김종민이가 논산이었잖아. 이쪽으로 빨리 온 거야. 세종시로. 민주당 후보가 없으니까. 참 이게 철새 중에 이런 철새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세종시고 세종시는 시장도 우리 국민의힘이거든. 좀 이게 제대로 된 젊은 딱 신이 놓으면 민주당 후보가 없으니까 새로운 미래는 이게 약하고 김종민이가 또 철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류재화 변호사가 나오면 이게 한번 선전할 수 있겠다 이래가 엄청나게 제 방송에서 그때 서종TV 처음 할 때 엄청나게 제 방송에 밀어줬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뭐 당이 잘 돼야 되니까 밀어줬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정치 형태를 보니까 야, 한동훈의 탈출은 진흥순인데 갑자기 물론 한동훈이 공천 주스니까 뭐 어리 지킬지 몰라도 한동훈이 붙어가는 비전이 없습니다. 세종시 갑독이 비전이 없어요. 나이가 84년생이네. 류재화 84년. 이 변호사는 이게 안철수의 비서로 입문했네. 안철수 있잖아. 안철수의 비서. 그러니까 배신자를 모시다 보면 이게 다 배신자한테 가는 겁니다. 안철수 있다가 이준석 갔다가 유승민 갔다가 이렇게 한동훈 갔다가 전부 배신자들끼리 왔다 갔다
왜?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니까 밥 먹듯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없는데 그때 야 13.87% 져버리네. 아무리 신의지만 민주당 후보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13.87 졌네. 뭐 계속 정치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동기 붙어가는 뭐 공천도 안 되겠지만 희망이 없다 봅니다. 여기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류재와 박상수 두 명이 이 언더73 유튜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신성민은 뭐 작가니까 정치인이 아니니까 신성민은 이제 그냥 기자 출신인데 사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김준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코너를 만드는 김준호. 여기는 이게 그 88년생 제일 어려요. 88년생인데 한동훈 때 뭐 대변인도 하고요. 그때 그 갑자기 동작이 있다가 노원구 을로 그 이준석 지역구에 간 거죠. 노원 을로 이준석 지역구에. 한동훈가 이게 난리 보낸 것 같아. 동작이 있는 걸. 그러면서 대변인도 시키고 뭐 저쩌고 한동훈계. 그러니까 이제 그 김준호가 그 지금 이게 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충 누가 4명 하는지 아시겠죠? 전부 그 한동훈이가 공천 준 그 어린 법조인들 3명이 하는데 전부 총선 때 다 참패를 했던 이런 이제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게 어떤 짓을 했느냐? 참, 야, 이런 게 젊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고 자유우파면요, 좀 참신하게 그 이재명과 좀 싸우고요, 좀 정청래 민주당과 좀 싸워가지고 이게 뭔가 젊은 아이디어로 국민의힘을 좀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좌파들과 전면전 좀 싸우는 이런 데 선두에 서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젊은 정책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요, 한번 보십시오. 썸네일 어떤 걸 만들었냐. 윤석열 대통령하고요,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벌레로 조롱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가 벌레래, 벌레. 벌레 있잖아, 벌레, 곤충. 벌레, 곤충. 와, 그러면서 이게 그 용산 러브 버거, 용산 러브 버거. 이러면서 이게 그 벌레로 조롱한 러브 버거. 이렇게 그 제목을 다른데 둘이 사진을 벌레로 조롱한 이런 썸네일의 영상. 그 다음에 김문수 얼굴에 뱀을 합성하고 장동혁은 이게 꼭두각시로 조롱한 능구렁이 대 꼭두각시. 이게 뭐야, 이거? 이걸 이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뱀을 하고 능구렁이 뱀에 꼭두각시 장동혁, 능구렁이 대 꼭두각시 썸네일. 이거 징계해야 됩니다. 지금 삭제 쫄아가지고 겁은 많아서 이게 뭐 비공개 삭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이게 그 젊은 이게 국민의힘에 그래도 이게 공천받아 놓은 사람들이 그래 장동혁이 김문수 한덕수 윤석열에게 까면 되겠습니까? 겁은 많아가 내렸을 거야 아마. 아이고, 그러고 윤 대통령 부부하고 김건희 여사까지 한덕수 총리가 특검 앞에 묶인 모습 해가지고 버텨봐야 의미 없다. 다 특검한테 잡혀가니까 버텨봐야 의미 없다. 아니 이런 자들이 진짜 이게 분노가 치밉니다. 아무리 뭐 한동훈이 빠르주고 한동훈이 개보하는 거는 좋은 저 자유인데 그래도 이게 그 국민의힘에 대변인도 하고 국민의힘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총리, 당대표 후보들, 대선 후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좌파 김어준 가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좌파 유튜브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진짜 이 자들에게 그냥 해초리가 있으면 이게 좀 때려주고 싶은데 다 이게 저희보다 법조 후배고요. 박상준 대학 후배고요. 어떻게 이런 내부 총재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우리 그 권순활 이분이 페이스북에 제가 가봤더니 이분이 훌륭한 우파거든요. 제대로 이게 비판하고 있고요. 실제 그 우리 심규진 교수 있잖아. 그 옛날에 한동훈이 책가 있었던 심규진 스페인의 그 교수님도 이걸 이게 비판하고 있고요. 너무 이게 심각하다. 아니 좌파 유튜버도 이런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내부 총질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심규진 교수, 그 다음에 아까 또 대통령의 변호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 이거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훌륭한 우파 변호사입니다. 유정화 변호사, 김계리, 유정화 두 명이
아주 고생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민영 대변인도 이 유튜버 썸네일 보면서 이거는 좌파나 민주당도 이런 짓은 못할 거다. 바로 출당시키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 정말 이게 뭡니까, 이거? 야, 참. 그러니까, 오죽하면 차기환 변호사님이 대학 후배 한동훈이 보고 불가촉 천민이다. 이제 한동훈이하고 접촉하면요. 정치 생명 끝납니다. 한동훈하고 엮이는 순간에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재수 없는 접촉하면 불가촉 천민.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 가장 낮은 계급. 수드라, 노예보다 더 아래 불가촉 천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들이 아직도 한동훈하고 엮인지 안 엮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어디 양양자 같은 이런 한동계 애들이나 불러서 인터뷰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 아니, 물론 내 당내에서 소수파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죠. 그러나 뱀에다가 온갖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니, 김문수 비판할 수 있지. 장동혁도 비판할 수 있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다고. 김건희에서도 공개할 수 있다고. 그런 진짜 청년답게, 법조인답게, 우리 정치인답게 출마까지 한 좀 품격 있게,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좀 비판을 못하나?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모욕하고 동물에 비유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더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비난만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런 정치인으로 국민의 미래가 없죠. 어차피 공천 안 주지만 주봤자 당선되니까 전무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거 도려내버려야 돼. 출당해야 됩니다. 부끄럽잖아요. 벌써 정치를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되거든요. 저도 제가 정치를 안 하지만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정치라는 거는 일단 예의와 품격을 갖추면서 희생과 헌신, 그래가야 돼요. 이렇게 조롱과 멸시로 좀 해보겠다. 이런 정치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딱 보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스러운 애들이니까 이런 짓 하겠지.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 다 수준이 이 정도야. 다 보면 알잖아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 중에 인간된 사람 누가 있냐고. 전부 수준이 이 정도지. 참 하여튼 장동희 대표 똑바로 좀 감사를 하시라고. 감사. 이런 게 해당의 내부 총질로 도려냈잖아요. 제가 따로 썸네일 보내줄 테니까, 제가 받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장동희 대표 제대로 좀 이번에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